정직하다고 생각하질 않아요. 자기 말을 지키질 않아요.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라고 본인 스스로가 여기서 결단을 해야 되는데 정치는 이렇게 아무나 그냥 정치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분이 이렇게 정직하다고 생각하질 않아요. 내가 저 대통령 선거 당시에 총괄선대위원장을 하면서 겪어봤지만 자기 말을 지키질 않아요. 아, 그때도 그랬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게 나하고 이제 헤어지게 된 가장 큰 근본 중의 원인이 된 건데,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이 대통령의 가장 큰 덕목이 뭐냐면 정직해야 되는데 그 정직성이 없는 거예요. 자기 말을 지키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아파카토 하려면은 제대로 상대방을 보고서 정면으로 아파카토를 해야지 케어를 시킬 수 있는 건데 이게 앞도 보지 않고 그냥 한번 힘있게 휘두르다가 결국은 자기가 쓰러져 버리고 만 것이 지금. 혼자 휘두르다가 비상계엄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 이런 사태가 지속됨으로 인해 가지고서 이것이 한국 경제와 한국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명예가 얼마만큼 실추되고 경제가 추락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본인 스스로가 여기서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서 지금은 이제는 어떻게 살기 위한 몸부림치는 그런 대통령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법적인 투쟁을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결심을 갖다가 하는 것이 나는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국민처럼 성숙하고 역동적인 국민이 별로 없어요. 이러한 성숙되고 역동적 국민 앞에 정상적인 정치 방법으로다가 나라를 이끌지 못하고서 계엄이라는 데 의존했다고 하던 자체가 결국 가서 대통령으로서의 능력의 한계를 보여준 거라고. 그럼 이미 대통령으로서의 능력의 한계를 보였으면은 그 다음 단계에 내가 뭐를 해야 하는 걸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데 그 스스로 판단할 능력조차도 없다고 그럴 것 같으면 진짜 한심하다고 생각해요. 무슨 선거가 부정이니까 뭐 뒤집어야 되니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야 돼. 대한민국 국민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할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나라를 다스려야 되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해서 지난 4월 달의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하에서 일어난 선거 아니에요. 난 세상에 누가 부정선거를 했다는 거예요. 여당이 부정선거 안 하고서 부정선거 누가 했다는 얘기예요. 중국 사람들이 했대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다며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은 제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치적 리더십이라는 게 뭐예요? 문제를 문제로 알고 풀어야지 그 리더십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는 건데 문제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라고. 일반 국민들은 자기 매일매일의 실생활에 어떻게 돌아가는데 관심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 스스로가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솔직히 해서 보세요. 대통령에 취임해가지고서 뭐 부산 엑스포 유치하면은 그걸로 선거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망상성에 사로잡혀가지고 열심히 뛰다가 그거 안 돼버리지 않았어요. 예. 그에 한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사실은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봉착한 거예요. 예. 사실은 우리나라의 참 경제 구조도 이때 어떻게 제대로 재편을 해야만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이런 엉터리 같은 짓을 해가지고서 상황을 복잡하게 만든 겁니다. 뭐 체포하고 체포 안 하고 원하는 건 별 문제가 크게 대세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제 결국은 윤석열 정권은 더 이상 존재하기가 힘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지금 뭐 탄핵에 인용이 안 됐다고 그래서 대통령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대통령의 권력을 갖다가 좀 분산을 시키지 않고 이대로 나눌 것 같으면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람이 또 나오고 있을 있어요. 사실은 국외주택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가 별의 순간이 도래했고 그거라도 가지고 후보를 만들면 될 거다 그렇게 내가 얘기했던 건데 결국 가서 다 실망만 안겨줬기 때문에 솔직히 해서 나도 국민한테 좀 죄송하게 느껴요.